지난 시간에 그 변수 얘기하면서 변수의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식별자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식별자를 지을 때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C++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식별자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 딱 보면 몇 개 정도를 알고 있어요, 키워드를? 쭉 내려가 봅시다. 원래 오토라는 거는 C부터 있었어요. 오토. 근데 보통 우리가 지역 변 선언할 때 앞에다 오토 키워드를 생략해요. 오토의 지역 변수 오토의 반대는 static입니다. static. static이 되면 그 지역 변수는 수명이 함수랑 같아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하고 같아집니다. 오토. 오토가 좀 다른 의미로 또 쓰이긴 하는데, 뭐죠? 그때 설명드렸나? 그 변수를 자동 유추할 때 오토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쓰이고 있고요. 좀 내려가다 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C에는 없었는데, 이제 원시 타입 중에 true, false 두 가지 값만 유지하는 거를 불이라고 합니다. 요건 알겠다. break, 그쵸? case, 그 다음에 catch는 좀 그렇고, 캐릭터, 알겠죠? 그리고 캐릭터 16, 캐릭터 32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캐릭터는 몇 바이트죠? 8바이트? 8비트, 1바이트, 1바이트, 그쵸? 1바이트예요. ASCII 코드, 그 기본이었고, 그거를 확장한 16, 32, 16비트, 32비트짜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고정된 크기에 원하면 16, 32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고요. 클래스 정의할 때 이제 쓸 수 있고, const 상수 정의할 때 쓰는 거고, continue 이건 알겠고, 그렇죠? default도 알고, delete는 C에서는 malloc free 했는데 C++에서는 동적 할당할 때 new delete라는 걸 써요. 그거 나중에 어차피 설명도 있고, do 화일문 할 때 쓰는 거고, double 알고, else enum 알겠고, 쭉 내려서 extern이라는 것도 원래 C부터 있었던 거고, false, true false라는 불리언 값, 참 거짓 있고, float 알고, for도 알고요. goto 아실 테고 쓰지 마세요. goto. 그 다음에 if문 있고, int, long, new 아까 말한 new delete가 쌍이고요. 내려와서 이제 private, protect, public 요거는 이제 C++ 접근제어와 관련된 거고, register도 옛날부터 있던 거고, return 알겠고, short, signed, size of 여기까지 다 아실 테고, static도 받은 거고, structure, switch, 그 다음에 true 뭐 이 정도도 아실 테고, typedef 이것도 썼던 거고, union, unsigned 뭐 이런 것도, void, while 이렇게. 그래서 아마 C부터 쭉 써왔던 키워드들이 있고, C++과 관련돼서 그 클래스나 객체 지향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도 있고, C++11에 추가된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이 조금씩 추가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라는 게 원래는 어떤 의미였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에 새로운 기능을 넣을 때 새로운 키워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키워드 중에 혹시 쓸 수 있으면 기존 키워드를 다시 또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토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원래 오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 오토를 다른 용도로도 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얼마만한 그 키워드들을 우리가 익히고 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들도 C부터 있었나? and 이런 거 없어요? C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표준에.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뭐죠? 조건식 세울 때 n 0 이렇게 하면은 아니고 n doesn't equal 0 and x 모드 n equal 0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할 수 있죠. 그렇죠? n이 0이 아니면은 x에 대해서 x가 n의 배수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n의 배수인지를 보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신가? 하여튼 그런데 이 and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단축 회로 계산, 뭐 슈어 서킷 이밸류에이션, 뭐 그런 지연 평가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앞에 게 거짓이면 뒤에 거 해요, 안 해요? 뒤에 거를 계산을 안 하죠. 뒤에 걸 안 합니다. 근데 요 기호 대신에 이제 어떤 컴퓨터에서는 그 이런 기호들을 못 쓰기 때문에 요 대신에 그냥 and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 and. 여기 보시면 and 있고 and equal 있고 어디 또 있냐? 비슷한 거. not equal or equal XO와 XOR equal. 이런 건 원래는 우리가 보통 기호 이런 걸로 표시했는데 이게 이제 싫으시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못 쓰는 환경에서는 타이핑 해가지고 요거 대신에 오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bit and bit or 이런 거 하나짜리 다 있으니까 그런 게 키워드로 들어있다. 저건 C부터 들어있지 않았을까? 가물가물합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하게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C++에 있는 원시 타입들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C++의 원시 타입들은 크게 불 타입. 요거는 이제 C에서는 없었죠. 그래서 불 타입은 true 아니면 false 두 가지 값만 가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if 뭐 이런 여기 있으면은 요거는 원래 3 아니면 거짓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x 0 하면 이게 x가 0보다 크면 참이고 x가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거짓이죠. 우리 개념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C에서는 불리언이라고 하는 타입이 없었어요. 불리언이라는 타입이 없었으니까 얘를 불리언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평가해요? 요걸 뭘로 평가해요? 벙어리 되지 마시고 뭘로 평가해요? int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if n이 정수예요. int. 그럼 얘는 언제 실행돼요? 0이 아니면 실행되죠. 0이면 false, 0 위에 수면 true로 인식을 해요. 이게 이 C에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C++도 계속 똑같이 가야 되죠.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언어들은 이걸 명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true, false로 할 수 있죠. true, false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불리언이라는 게 도입이 됐지만 요 if문에 또는 뭐 for문에 while문에 들어가는 요 비교식들 있잖아요. 요 비교식은
C나 마찬가지로 뭘로 평가된다? 정수로 평가된다, 여전히. 불리언이 조합돼도. 물론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무한루프 돌릴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while1. 그렇죠? 그러면 C++는 이렇게 안 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while true.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얘가 좀 더 이뻐. 그건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하는데, 여전히 이제 C++는 C에서 됐던 게 그냥 계속 유지돼야 되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언어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기능을 버릴 수 없다. 삭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은 여전히 C++에는 불이라는 타입이 들어왔음에도 정수로 평가된다.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는 문자를 하나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 C부터 문자는 그 ASCII 코드, 영문자들만 처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영문자, 영소문자, 그 키보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호들, 뭐 그런 것만 처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영어만 쓰는 게 아니라 다국어를 쓰기 때문에 얘로는 문자를 나타내기가 힘들어지죠. ASCII로만. 유니코드도 있고 코드들이 많고요. 그런 코드들은 1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 뭐 이 정도 써요. 16. 뭐 아까 32도 있지만 16바이트.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게 있고, 유니코드는 기본이 2바이트예요. 2바이트. 그리고 그 2바이트만으로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표현 못 합니다. 한자와 한문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변 문자라는 거를 또 쓰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ASCII 코드, C뿔은 C부터 이제 ASCII 코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이제 정수는 int라는 게 기본이 있고, long이 있고, 부동소수는 float, 그리고 double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int와 long은 signed를 붙일 수 있고 unsigned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unsigned가 안 붙어 있으면 뭐랑 같아요? 기본이 signed라는 건 부호가 양쪽으로 다 있는 거죠. 부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unsigned, short, int. 그러니까 얘 앞에 붙을 수 있는 게 signed, unsigned, short, long 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unsigned, short int 여기는 signed가 생략된 거죠. unsigned int, unsigned long int, 그냥 int는 빠졌네. 하여튼 unsigned long.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여기 뭔가 잘못돼 있어.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 좀 전에 수업 들어오기 전에 좀 전에 발견했어요. 저거 왜 없지? long double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long doub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도 얘를 하나 딱 그려놨어야지 되는데 long double이라는 게 있어요. long double. 그리고 C뿔은 얘들의 크기를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정해요? 표준에서 안 정해져 있으면 누가 정해? 컴파일러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야. 컴파일러 만든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컴파일러를 사용할 그 컴퓨팅 환경에 가장 맞는 크기를 쓰게 돼요. 그럼 가장 맞는 크기는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죠. 32비트 컴퓨터라는 게 있고 64비트라는 게 있고 뭐 나중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뭐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규정에는
이런 건 있어요. size of int는 long int보다는 같거나 얘가 작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몇 바이트 돼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지켜야 되는 어떤 규정들은 있어요. short보다는 int보다는 long, 같거나 크거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가 몇 바이트라는 거를 혹시 필요로 할 때 짐작하셔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size of를 사용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혹시 이제 그 다운받았었잖아요. 거기 중에 size of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걔를 한 번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실 분은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빠진 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요거를 실행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제 맥 컴퓨터에서는 크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캐릭터는 1, short int는 몇 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int는 4바이트, long int는 8바이트. long은 똑같아. long int나 long이 같아요. float는 4, double는 8, long double는 얼마? 16. 매우 크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 PC에서도 이게 같게 나오는지 혹 다르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즈. 규정은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 여기까지 순서로 같거나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int는 short보다는 크거나 커야 되는 거죠. 같거나 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얘가 몇 바이트인지 짐작해서 쓰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늘 size of를 이용해서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ize of. 그래서 size of는 연산자예요. 연산자고 여기에 타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뭘 줘도 돼요. 변수를 줘도 되죠. 그럼 변수의 크기. 나중에 뭐 클래스나 구조체의 크기도 size of 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구조체가 막 있어요. 여기에 막 타입들이 있어. 원시 타입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얘의 size of는 요것들의 합과 정확히 일치할까요? 안 할까요? 요 개별 원시 타입들의 합과 이 스트럭처의 크기와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이거의 합보다는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더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편하게 처리하는 어떤 단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홀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홀수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컴퓨터가 처리하기 좋은 단위로 잘라주는 게 더 처리하기가 편해요. 뭐 정확하게는 한번 그래서 보셔야 되니까 이 경우도 스트럭처도 절대
얘네들의 합이 얘가 된다라는 걸 가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들도 필요하면은 요거의 사이즈 오브를 정확하게 생각해서 프로그래밍 하셔야 된다. 사이즈 오브. 뭐야? 그리고 C limits라는 헤더 파일에 관련 상수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최대 최소, int max, int min 뭐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그 최대값, 최소값은 이 사이즈 크기하고도 또 관련이 있죠. 그렇죠? 저거를 몇 바이트냐에 따라서 이 최대, 최소값이 그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unsigned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건 짝수계니까 어떤 비트계로 몇 비트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짝수이기 때문에 0을 포함하면 양수와 음수의 개수가 같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우리가 2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늘 뭐가 더 하나 많아요? 음수가 하나 더 많아요. 그거를 잘 생각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수를 사용한다. 정수를. 그러면 정수를 사용할 때에는 정수는 아까처럼 도메인이 정해져 있어요. 도메인.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계산을 할 때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 현상을 우리는 오버플로우라 그래요. 오버플로우, 넘침. 컵에다 물을 넣는데 넘치잖아요. 오버플로우다. 오버플로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를 가지고 프로그램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그래서 요거 설명하기 전에 여기 하나 또 있는데 import int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이 함수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절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얘는 언제 문제가 돼요? x가 int min을 가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에 거는 좀 이따 생각하시고 abs-5 하면 5가 나와요. 문제 없죠. 근데 int mi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값인데 리턴 값이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왜 절대값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뭔가 시스템이 죽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요. 플러스 했는데 더 큰 값이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했는데 양수 두 개를 더했는데 결과가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버려요. 왜? 앞에 게 잘리고 그걸 해석하다 보면은 엉뚱한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주의하셔야 된다. 오버플로우를 늘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함수에서의 어떤 나중에 또 설명드렸지만 문제점을 찾을 때에는 뭘 잘 보셔야 돼요? 인자값. 이 인자가 어떤 값을 받으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정수니까 음수 있을 때 문제가 없을까? 0일 때 문제가 없을까? 양수일 때 문제가 없을까? 최대값일 때는 문제가 없을까? 최소값일 때 문제가 없을까? 그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최대값일 때, 최소값일 때 얘가 동작하는지 보는 거예요. 요 문제를 영어로 되어 있는데 좀 이따 리트 코드를 한번 써볼 텐데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이 문제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양의 정수 n이 주어질 거예요. given 양의 정수.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두 가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n이 짝수면 n을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n이 홀수면 n을 n 플러스 1이나 n-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뭐냐면 minimum number of replacement 요런 연산을 최소화해서 1이 되는 그 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나? 자, 8이 들어왔다. 8은 뭐예요? 짝수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2로 나눌 수 있어요. 얘도 짝수네? 얘는 뭐야? 그럼 또 2야. 그러면 1. 하나, 둘, 셋. 세 번 연산을 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러면 얘가 반환해야 되는 값이 뭐예요? 3. 9가 들어왔다. 9는 10으로 갈 수도 있고 8로 가서도 할 수 있어요. 8로 가면 1이 되죠. 얘는 5가 되고 5가 되면 또 4로 갈 수도 있고 6으로 갈 수도 있어요. 2, 1, 3, 쓰기 싫다. 그래서 구해 보면은 최소 값을 가장 적게 걸리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함수 짤 수 있을 거예요? 짤 수 있어요? 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창피해서 못 뜨겠지. 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단 이 문제에서 오버플로우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오버플로우와 관련해서.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오버플로우와 관련해서. 오버플로우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서 오버플로우와 어떤 이 문제에서 뭘 고려해야 될까? 오버플로우. 네?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오버플로우. 네. 그쵸. 우리가 항상 함수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얘가 int n이에요. 그럼 int n이 들어오는 게 음수도 들어오고 양수도 들어와요. 자, 포지티브 넘버니까 음수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양수는 들어와요. 양수. 1부터 뭐까지 들어와요. 근데 1부터 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값은 뭐야? n이 int max가 되는 거예요. 근데 int max는 짝수일까 홀수일까? int max는 아까 얘기했어요. 홀수예요. 그렇죠? 홀수가 되면 뭘 해봐야 돼?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돼요. 어느 게 더 빠른지. 그러면 그때 그 순간 플러스 2라는 순간 여기 에러 납니다. 그럼 얘는 뭘 따져줘야 돼?
int max가 들어왔을 때는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처리할 수 있게끔.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상 인자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 문제에서 어떤 놈이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경우 말고 특별한 경우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갖고 짜시면 돼. 자, 이 경우는 모든 경우를 해봐야 돼. 뭔가 논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까? 모든 경우를 해봐야 돼. 어떻게 짜? 어? 모든 경우를 다 해봐야 돼. 모든 경우를 다 해봐야 돼. 어떻게 짤까? 고민하고 계세요? 고민하고 계세요? 좀 이따 해볼지 안 해볼지 모르겠는데, 고민하고 계세요? 예. 자. 두 번째 문제. 얘도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인데, 어떤 제품이 지금까지 N개의 버전이 개발되어 있어요. N개의 버전이.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영어를 해석해놨다. 착하게도. 그런데 마지막 버전이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각 버전은 이전 버전을 이용해 개발하기 때문에 이전 버전이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버전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N개의 버전이 있을 때 처음으로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버전을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그리고 품질 검사는 요 함수를 써서 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1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false가 되는 순간 첫 번째 버전이 되겠죠. 1번은 good, 2번 good, 3번 good, 4번 bad야. 그럼 4번부터 뒤로는 다 뭐가 돼? bad 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아시는 분?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짰는데 제출했어. 이거는 모든 답을 구해는 줘요. 틀린 코드는 아니라 이거지. 답을 엉뚱하게 주진 않아요. 근데 통과를 못해. 통과를 못하면 왜 통과를 못할까? 시간 초과가 걸려요. 시간 초과. 시간 초과. 얘는 복잡성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N. 즉,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앞에서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뒤에서 하면 되겠지 하는데, 뒤에서 해도 복잡성은 똑같아요. 뒤에서 했을 경우에는 N이 1인데, 1이 빼드인데, 그거 검사하고 쭉 1까지 가려면 시간 초과가 되겠죠. 앞에서도 뒤에서 다 같이 가?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풀까, 이거? 순차 검색이 안 돼요. 시간 초과가 돼. 순차 검색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검색은 뭐예요? 네? 이진 탐색. 이진 탐색을 나는 처음 들어봤다, 오늘. 다 들어봤어. 야, 역시. 여러분 공부 되게 열심히 하네.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 바이너리 서치를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야지 바이너리 서치 할 수 있을까? 이진 탐색. 이진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정렬돼 있어야 돼. 데이터가 정렬돼 있지 않으면은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어요. 이진 검색은 어떻게 하냐? 중간에 가. 중간에 가서 내가 비교하는 데이터와 걔를 비교해요. 일치하면 거기서 끝나. 근데 내가 비교하는 데이터가 중간보다 커. 그럼 몇 개를 버려요? 후보에서. 절반을 버립니다. 이 순차 검색은 한 번 할 때 몇 개를 버려? 후보로 하나밖에 못 버려요. 근데 이진 탐색은
중간에 딱 해서 비교했는데 얘보다 커. 그럼 이 반은 후보에서 배제가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이쪽 반에 반을 가요. 그럼 또 아니면 또 반씩 줄어요. 그러니까 얘가 로그 단위로 줄어들어요. 처음에 1000개였으면 그 다음에 500개 남고 그 다음에 250개 남고 125개 남고 이렇게 줄어들어요. 무지 효율적인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짜야 된다? 이진 탐색으로 짜야 돼요. 이진 탐색으로 짜면 돼요. 그럼 이진 탐색으로 짠다. 이거 노트에 보면 나와서 얘는 이진 탐색. 이진 탐색은 중간을 찾아야 되죠. 중간. 그쵸? 중간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로우는 1, 하이는 얼마야? 여기서 로우는 1, 버전은 1부터 n까지 있어요. n이 10이면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n이 하이가 뭐? 얼마? 하이가 n이지. n. 그렇죠. n이 돼요. 그러면 계속 해야지. 찾을 때까지. 로우가 하이와 같거나 작으면 계속 가야 돼요. 찾거나. 자, 인트, 미드. 중간을 찾아야지. 중간을 찾는데 짠. 됐어요. 그래서 if is bad 버전 mid 가 추르면 어떻게 돼? 아이, 귀찮다. 여러분도 알았죠? 네? 이 뒤에 아래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얘가 bad면 그 앞에도 bad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고 얘가 추르면 그 앞에는 다 좋은 애들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그럼 이거 짜시면 돼. 근데 여기서 봅시다.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버플로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오버플로우는 어디일까? 하이가? 하이가 큰 때. 하이가 크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로우가 클 때. 로우가 크면은 하이도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로우와 하이 로우 값도 인트 맥스의 반보다 크다 얘가. 그러면 하이도 얘보다 크겠죠. 그럼 로우 플러스 하이 하면은 인트 맥스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미드 값이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돼버려. 그럼 이거 무한 루프 걸거나 막 이상해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 써놨구나. 시간초가.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는.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 타입을 쓰시면 돼요. 한 가지 방법.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 자, 얘는 뭐가 들어왔어요? 인트 n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에서 롱이 n보다 크다라는 거 확실히 알면 이걸 롱으로 다 처리해 주셔도 오버플로우 안 나요. 오버플로우 안 나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걔보다 큰 거. 아니면 이 계산 과정을 더블 써도 돼요. 부동소수. 더블. 그럼 더블 써도 오버플로우 안 나. 인트 범위 내에서의 덧셈은 더블로 하면. 그런데
롱을 쓰거나 더블을 쓰는 거하고 인트를 쓰는 거는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정확도 말고. 정확도는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정수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플로트 썼다가 문제될 수 있는데, 더블을 쓰면 더블은 정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정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확성은 문제가 없다고 치면 뭐가 문제일까? 네? 네? 메모리도 문제고요. 메모리도 더 크게 필요한데 메모리야 봤자 변수 3개고 롱 변수 3개면은 그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성능에는 영향을 줘요. 성능. 정수 나눗셈하고 정수 덧셈하고 부동소수 덧셈하고 롱 덧셈은 속도 차이가 나요.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는 한 가지 방법.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 타입을 써서 그 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그 C++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사이즈 오브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자바는 인트보다 롱이 항상 커요. 그러면 얘는 그냥 쓰시면 돼. 문제가 인트면 롱 쓰면 오버플로우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인트와 롱이 둘 다 4바이트야. 그러면 인트를 쓰나 롱을 쓰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뭐 똑같이 에러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식을 바꾸는 거예요. 식을 바꿔서 똑같은 값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값을 계산해가지고 알고리즘에 영향을 안 주는데 오버플로우가 안 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 더하기 하이 빼기 로 나누기 2. 하이 빼기 로. 하이는 로보다 큰 수예요. 정수 2개 빼봤자 얘는 정수 범위 안에 들어오죠. 나누기 2 하면 작아. 오버플로우 안 나. 이렇게 하면 오버플로우 안 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요 식에 해서 제출하면 통과 못해요. 죽어요. 프로그램. 근데 요렇게 해서 프로그램 짜서 제출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수 사용할 때 제일 주의할 점 오버플로우.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가 나는 것이 어디서 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자를 보고 인자의 범위를 예측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떤 계산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그 계산 과정에서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 타입을 쓰시던가 아니면 식을 바꾸든가. 근데 똑같은 거면 뭐가 더 좋아요? 식을 바꾸는 게. 왜? 얘는 계속 아직도 인트 쓰고 있어요. 인트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속도에 좋아요. 더블 쓰는 것보다. 시간이 애매한데, 자, 요게 leetcode.com이라는 사이트예요. 지금 한번 방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입을 좀 해주세요. 가입을 leetcode leetcode.com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 여러분들도 제일 좋아해야 될 사이트예요. 컴퓨터 공학도면. leetcode.com 이 사이트는 무슨 사이트냐? 기술 면접에 나온 문제들을 올라놓은 사이트예요. 기술 면접에.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뭐 이런 데서 기술 면접을 할 때 나왔던 문제들을 올려놓는 사이트입니다. 다 들어왔어요? 네.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가입을 하시고요. 잠깐만 보여드리고 여기 보면 problems라는 게 있습니다. problems를 누르면은 System Design, O Design, Operating System, Algorithm, Database, Shell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6가지를 다 관심 가져도 되는데 주로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는 요 4번째 알고리즘을 관심을 가져봅시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가보면 알고리즘이 문제가 지금 1008개가 올라와 있어요. 1008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 구글에서 나온 문제가 몇 개야? 아, 눈이 안 보인다. 페이스북이 407개, 마이크로소프트가 343개, 블룸버그가 259개, 오라클이 72개, 페이팔이 41개, 타임트레스트가 39개, 뭐 이래요. 나중에 구글 시험 보고 싶다. 구글에 들어가고 싶다. 27일 날, 수요일 날, 구글에서 그거 채용 설명회하러 와요. 알아요, 혹시? 구글 요번 27일 날 와요. 거기에 여러분들 선배 한 명 와요. 가서 만나보세요. 송영준이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278번. 어디 갔나? 어디였어요? 왜 없지? 어? 얘가 했던 창이 어디였냐? 여기 있구나. 278번. 자, 문제에 오면 여기에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여기 코딩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코딩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코딩을 어디다 해?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시면 돼. 하고 제출해보고 싶으면 여기다 갖다 놔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2가지가 있어요. 런 코드가 있고 서밋이 있어요. 서밋은 제출하는 거예요. 답을 확인받기 시켜서 런 코드는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테스트를 하나 돌리는 거예요. 요거 많이 하지 마세요. 괜히 쉬운 문제 퍼센테이지 떨어뜨리지 마.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 서밋, 런 코드를 여러 번 해서 요거 내가 맞겠다 싶으면 서밋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언어들이 있어요. C++, 자바, 파이썬, 파이썬 3, C, C#, 자바스크립트, 루비 아래 뭐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이제 파이썬을 새롭게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풀었던 C++로 풀었던 문제를 파이썬을 또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뭘로 해야 될까? C++로 하셔야 돼요. C++이면 여기에 이제 클래스 솔루션 해가지고 하는데 클래스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 함수 하나만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하나. int first bad version int n. 그리고 얘는 뭘 쓸 수 있어요? 저 불 is bad vers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서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서미션. 네? 서미션. 그러면은 서미션이면 누가 낸 거야, 이건? 이거 누가 낸 거죠? 누가 서밋한 거야? 저요. 제가 서밋한 것들이에요. 자바로 CPP로. 3개월 전에 했는데 저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서밋하고 나면 자기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나와요. 여기 보시면 100% 1등. 뭐 1등이 똑같은 걸 코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코드가 한 이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 아이씨, 다시 더 좋게 만들어보자. 의욕이 생겨서 이렇게 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 보면 4ms 서미션에 됐던 코드가 나와요. 코드를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먼저 프로그램 할 때. 근데 나중에는 프로그램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짠 코드도 컴페어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보면 어떻게 돼? 편견이 갖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코드는 저 코드랑 뭐 거의 똑같은 코드 제가 만든. 제가 만든 코드예요. 요게 뭐 똑같은 거고. 여기서는 int 64t라는 걸 썼어요. 얘는 식이 어떻게 됐어? 그 오버플로우 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 범위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로우, 하이, 미드가 다 int 64t 를 썼어요. 얘도 통과가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 테스트 한 거 보여드리면 얘는 요 과정만 더블로 했어요. 더블로 해서 나누기 2 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 뭘로 했어? 인트로 바꿨어요. 이 경우도 오버플로우 안 나요. 나누기 2 하는 순간 범위 안에 들어와요. 그렇죠? 요 더하기 할 때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블로 덧셈을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2하고 다시 정수로 바꿔도 통과는 돼요. 속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쉴 테니까 요 리트 코드에 한번 가입을 해서서 가입을 해가지고 조금 있다 어떤 문제 하나를 우리가 쉬었다가 좀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정수를 쓸 때에는 오버플로우를 주의해야 됩니다. 정수 쓸 때 오버플로우를 주의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int, long, short의 그 크기는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size of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가면 이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 썼었죠. int 64t 써서 해결했습니다. 오버플로우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 더 큰 타입을 쓴다. 둘, 식을 바꾼다. 그런 방식을 쓰시면 되겠고, 같은 값이면 뭐가 더 유리하다? 식을 바꾸는 게 유리하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수, 상수. 정수, 상수는 보통은 기본적으로 10진수로 표현하는데 2진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8진수, 16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2진수, 8진수, 16진수. 다 아시죠? 0x, 0으로 시작하고 얘는 0b, 0b로 시작합니다. 요 값들은 다 같은 값이죠? 10,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요 세 개를 붙일 수 있어요. 뭐 세 개를 다 그건 아닌데 UL, ULL, L,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U는 unsigned라는 거고, L은 long, LL은 long이에요. 그러면 그냥 10 쓰면 얘는 무슨 타입? 얘는 무슨 타입? int 타입이에요. int. 10L long 타입. 10LL은 long 타입. 그래서 그냥 10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갈까? 어느 함수 호출할까? F10 요거 int. 그렇죠? 10L은 long, 10LL은 long으로 호출이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우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 플러스 14부터는 요게 돼요. 세 자리 숫자마다 콤마를 집어넣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콤마를 집어넣어서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클립스는 걔를 잘 인식을 못해요. 잘 인식 못하긴다니까 그 뭐라죠? 색깔 표시가 이상해졌어. 근데 에러는 안 나요. 에러는 안 나요. 100 이게 뭐야?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쉼표가 아니라. 하여튼 하나짜리 000 UL 18446 우리가 보통 원래는 뭐를 우리가 쓸 때는 콤마를 많이 쓰죠. 근데 여기다 콤마를 쓰면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콤마를 활용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이렇게 활용해요. 자바에서는 이거 언더스코어를 씁니다. 언더스코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14 이후부터는 매우 긴 정수를 표시할 때 중간에 잘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데 이렇게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클립스가 아직도 요 기능에 대해서는 그 뭐죠? 신텍스 하이라이팅을 잘 못한다. 이클립스에 메일 하나 보내세요. 똑바로 하라고. 이걸 못하고 있다. 근데 컴파일은 돼요. 컴파일은 돼요. 제대로 나옵니다. 자, 부동소수. 정수에선 주의할 점은 오버플로우. 부동소수에서는 오버플로우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수 있습니다. 부동소수도. 부동소수도 정수는 여기가 0이야. int max, int min이에요. 정수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수는 정수로 어떻게 다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0 이게 뭐더라? 더블 맥스인가? 더블 맥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수는 몇 개나 있을까? 셀 수가 없죠. 그렇죠? 요만큼 잘라도 요만큼 해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8바이트를 썼다. 더블이. 그러면 매우 큰 수인데 여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어떻게 돼요? 제한되죠. 제한되기 때문에 요 수를 못 나타낸다.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 가장 가까운 수로 표현해요. 그게 무슨 오류예요? 반올림 오차 오류, 라운드 오프 오류라 그래요. 이걸 정확성 문제라 그래요. 프리시전. 그래서 더블을 쓸 때는 뭘 주의해야 돼요? 정확성을 주의하셔야 된다. 프로그램 할 때. 예를 들면 3의 2의 16승. 이거 3의 0이 몇 개? 16개 있는 거예요. 16개.
t는 이 n에다가 5.0을 뺐어요. 근데 얘가 뭐가 나와? 95가 돼야 되지. 근데 뭐가 돼? 96이 됐어요. 그리고 n-p 하면은 우리 상시조 생각하면 이거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지. 5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4가 나와요. 왜 이러냐? 컴퓨터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소수를 쓸 때는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정확한 계산, 비교, 이거를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시에서 가급적 부동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정수와 관련된 거는 C limits라는 데 그 헤더 파일에 있는데 그 부동소수와 관련된 거는 C float라는 데 있습니다. C float. 그래서 아까 더블 맥스 이게 거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설명이 좀 부실하니까 여기 하나 더 파일 임포트 요거네. 더블 맥스가 아니라 DBL 맥스네. 상수가 DBL 민. DBL 맥스는 요 값이에요. 최대 큰 값. DBL 민은 요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고 뭘까? DBL 민은 0이 아닌 양수, 가장 작은 양수예요. DBL 민이 0.0000 해서 어딘가에 1 있는. 이거 0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DBL 민이에요. 이건 왜 저렇게 했을까? 얘와 얘를 쓰지 않고. 얘와 얘는 어떻게 될까? 더블에서는. 인트 민은 인트 맥스하고 그 절대값이 같지 않죠? 그렇죠? 근데 부동소수에서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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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은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최대값이라는 게 맞는 얘기인지 최소값을 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DBL 맥스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DBL 민에도 마이너스인데 0이 아닌 가장 가까운 값이 돼요. 그래서 부동소수에서는 양쪽이 대칭적이다. 표현이 대칭적인데 정수에서는 대칭적이지 않아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런데 A는 DBL max예요. DBL max. 그럼 A 곱하기 10 하면 뭐가 될까? 여기서 10을 곱하면 이거보다 더 큰 값이 되죠. 그러면 정수에서는 뭐가 나와요? 뭐가 발생을 해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죠. 더블에서는 어떻게 될까? 더블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더블 미는 요 값이에요. 요 값인데 10을 나눴어. 그러면 하나 더 가야 되지. 짜자자 0, 1이 짜자자 1 하나 더 가야 되잖아. 아직 0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될까? 요렇게 발생하는 거를 언더플로우라 그래요. 요거를 오버플로우. 정수에서는 언더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부동소수에서는 언더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0은 아닌데 0하고 아주 가까운 수. 거기에 들어가면 표현 못해요. 언더플로우 발생했다 그래요. 이게 나누기 10. 요 순간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C나 C뿔에서는 이거 실행을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INF라는 값이 나와요. INF가 뭘까? 무한대. 무한대 값이 돼요. 그리고 나누기 10 하면 언더플로우로 안 하고 뭘로 표시해요? 0으로 표시해요. 0이 돼요. 그래서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면 에러 나는 게 아니라 뭘로 대신해요? 그냥 0으로 쳐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INF라고 하는 무한대라는 개념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더블에서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요 위에 코드는 그 노트에 있는 코드예요. 요거 한 거. 여기서 5를 뺐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자 타입. 기본 문자 타입은 캐릭터입니다. C부터 사용한 타입이고 ASCII 코드.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에 지금은 캐릭터 16, 32, W 캐릭터 등이 추가로 도입이 되어 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캐릭터를 써서 대부분 프로그램이 합니다. 영문자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함수는 CC 타입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is, num, alpha, is blank 있습니다. 대문자 소문자로 바꾸는 거,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보는 거, 공백인지 보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써서 프로그래밍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 하고, 불은 true 아니면 false 값을 가지는 거예요. true 아니면 false 값. true 아니면 false 값. 그래도 여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문 반복문이 필요한 조건식들의 평가는 여전히 불 도입됐어도 int로 한다. 그런데 불리한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is married. 불리한 변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앞에다가 is, has 이런 걸 많이 붙여요. 그래서 is 붙었다. 그러면 얘는 불리한이구나. 앞에 있는 얘도 보시면 is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리턴하는 값이 뭐다?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수를 정의하거나 변수를 정의할 때 불리한 변수면 또 불리한 함수면은 앞에 뭘 붙여요? is, has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is married. 그러면 내가 이 변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결혼했으면, 결혼 안 했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1학년은 허용이 되는데 2학년부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2번 하는 거예요. 얘를 갖고 와서 또 비교하잖아. 얘만 갖고 하면 되는데. 얘는 또 갖고 와서 얘가 추가가 같은지를 비교하게 돼요. 그냥 이거 갖고 하면 되는 건데. 얘하고 얘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리한 변수를 쓸 때 불리한 변수를 true와 false랑 비교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is married.